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홍순례 박사 TV에서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꾸는 세상은 꿈의 몽 및 사주의 대중화가 되겠습니다. 예, 꿈의 몽은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꿈의 언어인 상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다면 처한 상황이나 마음먹은 바를 본인이 가장 잘 알 수가 있기에 자신의 꿈을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올려진 꿈의 몽 기초상식 10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역시 자신이 가장 잘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이요,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인생길이기에 사주에 관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만 지니고 있다면 사주를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림사항으로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3월부터 동양학의 이해, 사주명리, 꿈의 몽, 채상에 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즉 우리 인생길의 이정표요 청사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실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으로 예지된 대로 100% 실현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이 그 꿈의 실현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슬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꿈의 실현은 피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태몽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비할 정도로 태몽에서 예지된 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운명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사주팔자의 명과 운의 흐름에 따라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은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주에서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또 시운 이렇게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오행의 기운이 운에서 겹쳐 들어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이러한 명과 운의 변화의 흐름 여부, 즉 운명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운명의 길이 과연 있는 것일까? 예, 운명을 부정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칠 기삼이란 말이 있듯이 운이 우리 인생길에 끼치는 영향력을 한 7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만사분이정, 부생공자망이란 말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우리 인생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기만 하다. 예, 이런 말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운의 영향력이 95% 내지 99% 이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주에서 이러한 운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조선시대에 태어나느냐, 요즘 시대에 태어나느냐, 예,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남한에서 태어나느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잘 사는 집에 태어났느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출생에서부터 주위 여건 등등 인생길에서 95% 이상이 운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5% 정도가 우리 인간의 노력 여하로 개척해 나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몇 점 차이로, 단 1%의 차이로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현실에서 5% 정도의 개인의 노력과 인간됨에 따라서 운명의 길이 바뀌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주의 세계를 믿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운명의 길을 보여주는 세계가 사주와 꿈의 몽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주 명리학은 음양 오행의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역경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역은 바뀔 역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주요, 사계절의 자연이요, 우리의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이 상보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은 우주와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운명의 길은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마치 시소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예, 원국의 팔자가 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서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 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 무국에서 태극의 음양으로 또 오행으로 나아가 십간 십이지로 사주의 세계에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십간과 십이지의 상생상극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변화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주의 목화토금수 십간 십이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의 계절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 목화의 오행이 많으면 내 사주에 봄, 여름의 기운이 많구나. 예,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좀 적극적, 활동적인 성품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중화를 이루었는지 명과 운의 흐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양오행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요, 자연이요, 우리의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음양을 사주에서는 십간 십이지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간의 갑을병정은 양의 기운이 되겠고 경신임계는 음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무기토는 중간, 조절, 분기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지에서도 임묘진 하면 봄이 되겠고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각각의 토가 계절 끝에 환절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갖다가 오행의 변화로 살펴보면 아침은 좀 목의 기운, 낮은 화의 기운, 저녁은 금의 기운, 밤은 수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사계절로 봄은 목의 계절, 여름은 화의 계절, 토는 중간 환절기, 가을은 금의 계절, 겨울은 수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사계로 봄은 소음이라고 그래서 음이 적다. 즉 양이 점점 많아지는, 여름은 태양, 가을은 소양, 직역하면은 양이 적다. 즉 음의 기운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겨울은 태음으로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유년기는 목처럼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청년기는 화처럼 아주 이렇게 활발함을 뽐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참 빛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장년기는 금의 계절로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출간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인생길의 노년기는 마무리하고 침잠하는 수의 기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 명리학은 미신이 아닌 운명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사주는 우주와 자연의 변화 원리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상보적 변화의 흐름을 십간 십이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운명의 바코드인 십간 십이지의 상관관계를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하여 운명의 길을 살펴보는 가장 위대한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사주의 세계가 엉터리라면 벌써 오래전에 도태되어 사라졌어야 할 것입니다. 사주의 세계를 부정시하고 명리학자를 사기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를 미신시하고 사주에 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사주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하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의 존재함을 모르듯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듯이 서구의 논리적 사고에 경도돼서 예의적 꿈의 세계를 부정한다거나 사주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경험 철학이요 통계과학이라 하겠습니다. 구한말의 선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도서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적인 도덕적인 문화는 우리 것을 지키고 서양에서는 발달된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은 대우주요,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이 오행으로 변화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각 개개인의 유전자 지도를 음양오행의 식간 12지의 부호이자 바코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사주라 하겠습니다. 사주는 미신이 아닌 우주와 자연 속의 인간사, 인간관계를 음양에서 오행으로, 오행에서 식간 12지로 나아가서 육식갑자의 부호로 암호하여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0과 1의 이진법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식간 12지에서 비롯되는 이 변화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심리적성 검사, MBTI의 성격 유형 검사보다 사주를 살펴봄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격, 사람됨, 신체적 특성 및 행동 특성이나 직업운 등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태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받는 태몽을 꽂대든지 또는 사주에서 인성이 강한 경우에 학문이나 학자의 길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주의 격국을 비롯하여 음양오행의 형세 분포, 천간과 지지의 상관관계, 대운 세운의 흐름, 합충 형파해 등의 신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우리 사람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인생길을 추정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주는 개인별로 아로 새겨진 우리 인생길의 청사진이요, 우리 인체와 인간성의 바코드, 기호, 부호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주에서 명도 중요하지만 운의 흐름의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8자, 요것을 갖다가 명이라 하겠습니다.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운이라고 그래서 10년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운이라고 그래서 1년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운이라고 그래서 월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변하는 일운이 있습니다. 또한 2시간마다 변하는 시운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운의 흐름도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명이 다르고 개개인의 대운의 흐름도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부여된 팔자의 명과 변화해가는 운의 흐름에 따라서 저마다의 인생길에 굴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어떠한 오행의 기운이 운에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의 길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해 나간다 하겠습니다. 오행의 행자의 자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별도로 올려진 음양오행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은 각자 달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운이나 월운, 일운, 시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명조 팔자가 다르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용신의 오행이 왔느냐, 와서는 안 되는 기신의 오행이 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화운에 아주 좋고 어떤 사람은 금수운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불로 인해서 망하고 누구는 물로 인해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산사태, 흙으로 인해서 망하고 사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인생길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왜 대통령까지 올라갔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10년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대운은 각 개개인마다 인생길에서 다르게 펼쳐지고 있기에 기둥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라 하겠습니다. 목화 금수의 4개의 대운이 천간지지로 같은 오행이 20년간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엇갈리게 40년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목화 금수로 순행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수금 화 목으로 역행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사이 운동장 트럭의 네 지점처럼 토의 오행이 중간, 조절, 분기점의 역할로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운이 우리 인생길에서 변화나 굴곡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온 사람은 좀 꺾일 수가 있고, 그 반대로 힘겹게 살아온 사람은 아주 밝음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80세까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목화금수의 대운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들어오는 것이 아닌 대운의 흐름이 평균적으로 2개 반 정도의 오행만이 인생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의 용신 대운이 30대에서 50대에 인생의 한궁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금수상관격의 사주로 갑오대운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화용신운이 들어와서 운 좋게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 화운이 왔을 때 여름철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복직되고 나아가 5.16 혁명으로 정권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불운하게도 자신에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귀신의 오행으로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0년, 20년 고난의 인생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원국의 사주팔자에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등에서 특정한 오행의 운이 겹쳐져서 들어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주는 팔자인 명과 운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목화토금수, 식간 12지의 오행의 상생 상극의 상관관계 및 중화 여부를 보고 기륭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오행을 따라야 하는 종격사주가 있습니다. 사주간명의 핵심은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기준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변하지 않는 사주팔자의 명제와 나머지 7자와의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의 형세, 또 상생상극의 상관관계, 또 생극제와 한난조습 등의 중화를 이루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변화해 나가는 대운, 세운, 월운 등의 흐름에서 특정 글자와 글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합, 형충파해 등의 여러가지 신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6월 6일 사망한 제 친구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2018년 이렇게 다른 해보다도 2배, 3배의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아주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친구의 사주는 뜨거운 신강사주로 화토가 기신이라 하겠습니다. 대운이 신축년, 세운이 무술년, 월운이 무오월이 되겠습니다. 또 일은 기사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국에 술토와 미토가 있고 대운에서 축이 왔고 또 세운에서 술이 와서 축술미, 사병살로 인해서 뜨거운 화의 기운이 기신이었던 친구는 2018년 무술년 아주 무더운 날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화병으로 화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술도 마시면 열나는 화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해에 뜨거운 날에 화 기운이 응축된 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술로 인해서 실족사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주 내에 중화가 깨진, 중화가 무너진, 사주에 와서는 안 되는 귀신인 화의 기운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기에 화를 당했습니다. 사주의 세계도 꿈의 세계에 못지않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인생길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로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인 생명체인 인간의 삶도 이러한 상생상극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주는 상생상극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 인간생활,
인간사,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주의 상생, 상극의 원리가 속담이나 관습적 언어 사용에 녹아 있으며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요, 인생이요, 인간사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식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재성이 없는 남자가 결혼하면 재성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또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금금목으로 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오행을 물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 인생길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목은 나무가 아니라 만물의 성장의 기운, 생명의 시작의 기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화는 불이 아니라 번성함, 무성함, 뻗어나감, 이러한 만발한 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는 흙이 아니라 멈춤, 중간, 조절, 변화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환절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은 쇠가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기운, 한자어로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가을은 죽임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는 물이 아니라 수렴, 저장하는 기운, 수는 생명의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목생화의 해석을 나무가 불을 살린다가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서 꽃이 활짝 만개하게 하는 기운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시작의 기운에서 번성하고 무성함의 기운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또 계절로 치자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하루로 치자면 아침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이 상생과 상극으로 상보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목과 토금수를 자동차의 운행에 비유한다면 목은 생명의 시작으로 자동차 출발, 시동을 걸어서 나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화는 확장과 번창의 기운,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밟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토는 중간, 조절, 환절기로 기아 변속이라든지 갓길에 정차를 하든지 휴게소에 잠시 들리는 게 되겠습니다. 금은 억제하고 멈추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라든지 단속 카메라 또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는 저장이요 마무리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동차 정비를 하거나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상극 관계를 금금목으로 예시하자면 금금목의 해석을 새가 나무를 자른다가 아니라 금은 숙살지기로 만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해서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단풍이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야 아름답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깨를 처음으로 심어 봤는데요. 들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그 성장점을 따줘서 그 영양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벼가 익어가면서 나달이 딱딱하게 연그러가는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또 달리는 자동차의 교통신호등 브레이크가 억제하고 제어하는 이러한 금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이 목과 토금수의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순환으로 이루어져서 생명의 시작, 발산, 조절, 수렴, 저장의 변화와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가극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자애로운 어머니가 생의 역할을 한다면 엄격한 아버지가 극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과 극이 서로 상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르게 완전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사주의 식간 12지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라면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음절이요, 글자요, 맞춤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는 사주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는 우리의 인간생활, 인간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우리 인간사, 인간생활에 대입시킨 육신, 십성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는 대운, 세운의 흐름이나 사주의 용신 및 기신, 합, 형충, 파해 등의 사주의 모든 변화를 살피는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원국의 팔자의 명과 변화해 나가는 운의 흐름에 따른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에 따른 중화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오행으로 쏠려있는 종격사주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명에 있어서도 항열자 속에 오행의 상생이 담겨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의 기본은 선천적, 천부적으로 주어진 오행의 형세 분포를 보고 후천적으로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중화를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 아이의 사주를 보고 자원 오행이라고 해서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이름자에 넣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토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토가 들어가 있는 규, 수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30연의 물가 하자를 넣어주면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글에 있어서도 아설 순치 후에 목화토금수의 부족한 오행의 자음 발음으로 이름을 지어서 조화로움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목화토금수가 각각의 이러한 기역, 리은, 미음, 시옷, 이응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열자의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순박할 순 30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표로 목이 담겨 있습니다. 수생 목. 저의 아버님 항열은 종으로서 금, 할아버님은 재로서 토, 증조 할아버님은 섭으로서 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오행의 상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항열자가 획수가 한 해씩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자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한자로 항열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중에서 6번째로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신, 십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의 형세와 상생 상극 관계 및 운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추정해 낸다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자신을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일곱자와의 상생 상극의 오행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크게 십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주는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인간관계 및 인간사에 대입한 육신, 십성을 통해서 심성, 적성, 직업운, 건강운, 인간관계 및 우리 운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는 우주와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라 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은 하나이듯이 우주 속의 인간, 자연 속의 인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도는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도가 바로 자연의 도요, 자연의 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도인 것입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이자 생명체인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 인간관계, 인간사회가 그대로 투영되고 스며들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사주의 상생 상극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육신, 십성 속에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것, 인간의 적나라한 심상, 우리의 생활 규범과 우리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상생 상극의 원리가 속담이나 관습적 언어 사용에 그대로 녹아 있으며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하겠습니다. 사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요, 우리 인생이요,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사주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 운명제율사 통연 선생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상이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식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재성이 없는 남자가 결혼하면 재성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 사주에 재가 있어야 재생관으로 남편을 좀 잘 위한다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에는 식상이 있어야 식상생재로 아내를 잘 위한다 하겠습니다.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것을 육신, 십성이라고 합니다. 상생과 상극관계의 5가지로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과 상극관계의 5가지가 더해져서 이것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일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음양으로 나눠져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의 10가지로 십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것이 바로 십성이라 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 상극 관계로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음양으로 나누면 십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화인 경우에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이 목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인 화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인 내가 극하는 지배하는 이러한 오행인 금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수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각각을 음양으로 나누면 10가지의 십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인성은 편인 정인으로,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중요하기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도와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래면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인성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로 특히 어머니, 윗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서 내가 화래면 화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형제, 친구, 동료, 경쟁자, 나하고 음양이 다른 오행이 되겠습니다. 또 식상이라고 해서 내가 생해주는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힘써서 행동해야 하는 것,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여자에게는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식상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래면 화극금으로 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것, 내 손아귀에 넣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남자에게 여자,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재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래면 수국화로 물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회사, 직장, 규율, 질서, 예절, 법 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관성이 있어야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갈 팔자라 하겠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거나 다른 것으로 나눠서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 따라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에 10가지 십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주를 이해하는 기본이기에 다시 세분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경우에 일간을 생해주는 목의 오행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음양이 다른 경우에 정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자는 바를 정자를 씁니다. 자, 여기에서 정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기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정기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반대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고 더 조화로운 안정적인 다정다감한 이러한 관계라 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편인은 계모, 정인은 친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음양의 조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주의 오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음양이 반대로 만났을 때 더 이상적이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다정다감한 적절하게 통제되는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편인,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정인이라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머니, 윗사람,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배우는 학문, 또한 이러한 심신수양을 통해서 쌓은 덕성이나 사람됨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이렇게 도와주는 오행, 도와주는 기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성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남한테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남한테 베풀기보다는 좀 자신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관인 남편의 복이 이르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요 인성이 있어야 남편인 관성을 관인 상생으로 자신이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오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성에서 요 인자가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성은 어떠한 문서, 도장, 자격증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지역하면은 어깨를 나란히 하다, 동급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에 겁재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재물을 겁탈한다 이러한 뜻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다른 형제, 경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병화인 경우에 정화가 겁재가 되겠습니다. 이 비견은 형제, 동료가 되겠고 겁재는 경쟁자, 배다른 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 이러한 비견이 좀 많은 경우에 어떠한 주관이나 고집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또 겁재가 있는 경우에 뭔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투쟁이나 경쟁심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화생토로 토가 식상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은 무토를 식신, 음양이 다른 기토가 상관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식신, 또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오행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식신의 식은 밥식자로 의식주 할 때 식이 되겠습니다. 상관의 뜻은 직역하면 관을 치다. 그래서 여자분의 경우에 이 상관이 사주 내에 많은 경우에 우스갯소리로 남편 알기를 거지 발사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에게 관이 남편이 됩니다. 또한 대운세운에서 여자에게, 아내에게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여느 때하고 달리 남편에게 좀 대항적인, 남편을 좀 무시하는 이러한 기운이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식상은 내가 힘써서 행동해야 하는 것, 만드는 것, 일하는 것,
능력 발휘하는 거, 손재주, 기술력, 활동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식상은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기에 자식이 되겠습니다. 사위를 얻을 때에는 이러한 식상이 있는 사위를 얻어야 좋겠습니다. 그래야 식상 생제로 아내한테, 즉 자신의 딸에게 잘 대해주는 사위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상관이 많은 며느리는 얻어서는 안 되겠죠. 남편을 갖다가 막 공박하거나 막 휘어잡는 이러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사주내에 식신이 있는 경우에 식복이 좋습니다. 또한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기에 남한테 이런 베푸는 행위를 잘 합니다. 또 낙천적인 성품을 좀 띠고 있습니다. 상관은 관을 치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좀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상관에 있는 사람들이 틀이나 어떠한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면에 뛰어난 창의력, 발상, 비상한 아이디어 이런 곳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IT 업계에 이 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통제력이나 어떠한 관청에 반발하는 반항심, 데모를 잘 한다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말대꾸하고 잘 대들고 학교의 규율과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상관의 기운이 강한 학생이라 하겠습니다.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화극금으로 일간이 극하는, 지배하는 소나기에 움켜쥐는 오행을 재성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플러스의 오행인 경금을 편재, 음양이 다른 마이너스의 신금을 정제라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경우에 화극금으로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플러스의 경금을 편재, 여기서 편은 치우칠 편자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병화가 화극금으로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신금은 음양이 다르기에 정제라고 합니다. 이 발을 정자를 씁니다. 즉 음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울려야 좀 조화가 되는, 좋다는 의미에서 정제라고 하고, 같은 오행인 경우에 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제는 좀 치우친 재물, 뜬금없이 들어오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제는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편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오행을 정제라고 합니다.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것, 내 손아귀에 넣는 재물 되겠습니다. 사주 내에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돈이나 재물에 관심이 많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있으면 재생관으로 재가 관을 생해서 남편에게 좀 잘 대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라 공간 지각력 같은 것이 뛰어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좀 운전을 잘한다 하겠습니다. 천간의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경우에 이 수국화로 내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병화가 플러스의 양이기에 같은 양의 기운을 지닌 임수가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간이 병화 플러스인 양인 경우에 마이너스의 개수가 정간이 되겠습니다.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발을 점자 정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편관,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관청이나 회사, 직장, 법, 질서, 규율, 예절 되겠습니다. 사주 내에 관이 있는 경우에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가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주 내에 관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좀 제멋대로, 좀 눈치 안 보는, 남의 통제를 싫어하는,
나쁜 말로 좀 싸가지 없는 제멋대로 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좋게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관은 남편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주 내에 관성이 없는 경우에 남자와 남편과의 인연이 좀 희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운이 들어올 때 인연을 맺게 된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간이 화일간 병화라고 한다면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인성이 되겠습니다. 또 화가 생해주는 토는 식상이 되겠습니다. 또 화극금으로 화가 지배하는 금은 재성이 되겠습니다. 또 수국화로 화를 지배하는 오행은 관성이 되겠습니다. 십성으로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을 편인이라 하겠습니다. 음양이 다르면서 적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도와주는 오행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화의 기운을 겁재라 하겠습니다. 내가 생해주면서 일간인 병화와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 하겠습니다. 음양이 다른 경우에 상관이 되겠습니다. 화극금으로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재가 되고 음양이 다르면 정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국화로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관이 되겠고 음양이 다르고 완만하게 적절하게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천간에 일간 병화가 플러스인 경우에 이 병화를 생해주는 목의 오행이면서 같은 플러스의 오행이 간목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음양인 을목은 정인이 되겠습니다. 또 화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이면서 같은 오행인 무토가 식신이 되겠습니다. 다른 오행인 기토가 상관이 되겠습니다. 또 일간 병화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금이면서 같은 오행인 플러스의 경금이 편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간 병화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신금이 정재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플러스 양의 기운인 병화를 수국화로 극하는 지배하는 수의 오행이면서 같은 플러스의 오행인 임수를 편관이라고 합니다. 또 음양이 다른 마이너스의 계수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병화 일간을 같은 플러스의 오행으로 생해주는 임목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병화 일간을 생해주면서 음양이 다른 묘목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일간 병화와 음양이 같은 오행인 사화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오화를 겁재라고 하겠습니다. 지지에서 일간 병화의 상을 받는 토의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진토, 술토를 식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병화 일간의 생을 받는 토이면서 음양이 다른 축토와 미토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병화 일간의 극을 받는 지배를 당하는 금의 오행이면서 같은 플러스의 오행인 신금을 편재라고 합니다. 지지에서 일간 병화의 화극금 지배를 받으면서 음양이 다른 유금을 정재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일간 병화를 지배하는 수의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해수를 편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지에서 일간 지배하는 수의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자수를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음양으로 나눈 십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생활, 우리의 인간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간이 화인 경우에 생해주는 목의 기운을 인성, 같은 화의 기운을 비겁, 내가 생해주는 토의 오행을 식상, 내가 지배하는 금의 기운을 재성,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수의 기운을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우리 인간 생활에 관련져서 살펴보면 인성은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도와주고 학문을 닦는, 비겁은 자신의 친구 형제들과
잘 지내고 건강을 지켜서 자립하는, 식상은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여자의 경우에 자식을 낳는, 재성은 돈 벌어서 재물을 얻는, 남자의 경우라면 아내를 얻는, 그리하여 좀 유흥적인, 자동차 운전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관성은 직장에 다니고 승진해서 명예를 드날리고, 그리하여 집문서, 땅문서를 갖게 되고 학위나 자격증 이런 것을 따게 되고 인품과 신망을 얻는,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을 우리 인간 생활과 관련져서 말을 꾸며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주에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에 따른 십성 속에 우리의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민영 속에 굽이 전승되어 온 속담이나 관습적 언어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행의 상극의 관계에 관해서 중요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극아, 관이 나를 갖다가 극한다, 관이 나를 지배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율, 질서, 법, 예절, 어떤 관청, 직장 등이 나를 제어, 통제,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양이 다른 정관보다 음양이 같은 오행인 편관이 극심하게 나를 극할 때 질병이나 스트레스, 사이비 종교, 사고 등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플러스인 경우에는 내치고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잡아당깁니다. 음양이 같을 때 더 무자비하게 심하게 극한다 하겠습니다. 음양이 다른 경우에 그래도 좀 다정다감하게 좀 적절하게 그걸 한다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남자가 같은 남자보다는 이성인 여자에게 더 잘해주고 배려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한 남자가 남자를 두들겨 팰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팹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되지만 때린다 하더라도 살살 여학교에서 여학생을 휘어잡는 선생님이 우락부락한 터프한 남자 체육 선생님이 아니라 성별이 같은 여선생에게 여학생들이 오히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프한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휘어잡으려고 해도 여학생들이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참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양이 같은 것은 좀 내치고 음양이 다른 것은 잡아당기는, 완만하게 다정다감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감싸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극아, 관이 나를 지배한다의 예로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억압이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직장인이 옷 속에 사표를 놓고 다녀도 차마 던지지 못합니다. 처자식 굶겨 죽일까봐. 이 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배를 피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런데 이 자식놈이 아유 아직도 담배 피냐? 그 말에 저도 참 사주에서 여자에게 관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나를 보호하면서 극하려고 하는, 이 관이라는 것이 나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나를 또 지켜주기도 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선생님 소리 듣고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받았는데 이 명퇴하고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누가 알아줍니까? 이 관이라는 게 나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없으면 좀 처량한, 좀 불편한, 참 사주의 이러한 상생상극의 관계가 우리의 인간생활, 인간사, 인간관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상극관계로 아극재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고 여자를 얻는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남자에게는 재는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여자에게는 재물이 된다 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룸사롱에 돈 많이 가지고 가면 뭐 예쁜 여자가 널려 있습니다. 즉 재물이 바로 여자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고시에 합격했다면 주변에서 중매가 막 들어옵니다. 또 연봉 높은 직장, 변호사, 의사 이렇게 사자 붙은 직장일수록 여자들이 달라붙습니다. 반면에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돈이 없어지면 여자가 달아납니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고 심한 말로 여자들이 돈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판별하고 괜찮아야 여자가 다가갑니다. 예, 남자에게 돈이 재물이 되고 여자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자와 이혼하게 되면 여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요즘에 재산의 반을 떼어줘야 하는 돈도 날아가는 거죠. 예, 반대로 내가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예, 저절로 여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가수 이명웅이 한때 군고구마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들이 좋다고 다가오지 않았겠죠. 아마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선망의 대상 랭킹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재극인이라고 그래서 재가 인성을 극한다. 예, 탐재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재물을 탐해서 인성이 무너지는 예, 재물 앞에 여자 앞에 인성 사람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랑, 우정, 양심, 도덕성, 사람됨, 명예, 학식이 무너집니다. 미인계란 말이 있을 정도로 미인 앞에 여자 앞에 사람됨, 명예, 학식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강력 추천하는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진 옛날 이야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 친구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룬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최고다, 뭐 돈이 양반이다. 요즘에 저는 돈이 깡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할 때 이런 말을 쓴다 하겠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돈이면 처녀 불알도 산다. 처녀에게 불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또한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같이 살던 남편을 죽이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또는 자기의 손이나 발을 스스로 자르는 이러한 자해 행위를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예, 돈 앞에 재물 앞에 우리 인간성, 도덕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 뇌물 받아 먹는 행위도 재극인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극식,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 알기 쉽게 덕이 재주를 넘어서는 예, 사주에서 인성은 배움, 학문을 뜻합니다. 즉 그 사람됨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그때는 사람 인자를 씁니다. 예,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 좀 되어 있는 예,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 도장인자를 쓰는데 뭐 뜻하는 바는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비인이면 부전하라. 예, 사람 같지 않으면 도를 전할 필요가 없다. 도를 전하지 말아라. 먼저 사람됨이 중요하다. 예, 박청화의 사주 책인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도사가 제자에게 무술을 다 전수해주고 이제 그만 하산하도록 하거라. 그런데 이 제자놈이 아주 못된 놈이래가지고 자기 스승만 없으면 자기가 무림계의 최고 고수가 될 것이라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 스승이 뭐 자루에 있는 걸 풀어놓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콩이 바닥에 흩어져서 미끄러워서 중심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데 요건 몰랐지 하면서 스승의 칼이 휙 날라와서 목을 딱 베어버린 예, 사람 같지 않은 제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예, 덕이 있는 사람이 재주 있는 사람보다
낫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는 군사가 많을수록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한고조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덕이 있었습니다. 재승박덕이란 말도 재주는 승하지만 덕이 였다. 덕이 부족하다. 제 머릿속에 자꾸 한동훈이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덕을 우리말로 속알, 그래서 속알머리 없는 하면은 사람이 좀 덕이 없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극관으로 식상이 관을 극한다. 식상은 기술력, 손재주,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오행인 식상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내가 뛰어난 재주와 기술력, 능력이 있으면 직장에서, 즉 관에서 함부로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식상의 능력이 뛰어나면 직장에서 목에 힘주고 자신의 뜻대로 좀 제멋대로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식상이 뛰어난 사람, 특히 상간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관의 통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IT 업계에서 좀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배나 제약을 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복장도 제멋대로 하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한 제약을 좀 하지 않는, 속담에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죽실을 만드는 좀 천한 신분의 갓밭이라고 있습니다. 가죽 제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 갓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이 가죽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일피를 미루기만 합니다. 가죽실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집사람이 아파서 못했다, 또 아들이 아파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이러한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 양반들이 좀 인간적으로 이것 좀 잘 이렇게 해주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양반이랍시고 야 너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 갓바치가 그 날짜에 만들지 않습니다. 안 입고 없고 더럽다고, 야 안 입고 오면 네가 만들어 신어 이놈아, 이런 식이겠죠. 기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군대에 자동차 정비 기술 하사관에게 와가지고 야 이거 고쳐놔 그러면 하고 뚝딱 고쳐놓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중사 이것 좀 고쳐줘 이래야 되겠죠. 여자에게 자식은 식상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관이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식상이 생겨난 거와 같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세워서 남편을 좀 극하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죽어라 제 엄마 편만 듭니다. 이전에 제가 4컷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여자가 이렇게 품에 아기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고양이 얼굴에서 이렇게 조금 좀 무서운 고양이로 변해 있습니다. 다음 커트에 여자가 양쪽에 두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고양이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 얼굴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이 사주의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홍순애 박사 TV의 교양으로 올려져 있는 옛날 이야기 열불열전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비극적인 결말, 요게 뭔지 궁금하시죠?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중에서 7번째, 중화, 용신, 사주문명의 여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발전해서 자신의 사주 명조를 간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등에서 하늘도마뱀, 원광만세력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쉽게 자신의 사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 명조와 운의 흐름이 저마다 제각각으로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주는 원국의 명조 팔자와 대운, 세운의 오행의 흐름에서 중화를 이루었는가의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두 개의 오행으로 쏠려있는 종격사주는 예외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의 중심 기운이라 할 수 있는 용신의 역할이 사주를 감명하는 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감명은 음양 오행의 중화 여부와 용신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국의 사주 팔자에 대운, 세운 등의 흐름에서 목과 토금수의 음양오행의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중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오행을 용신, 중화를 깨트리는 오행을 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꺼릴 기자를 씁니다. 사주의 팔자 명조에서 자신이 필요한 용신과 그것을 도와주는 시신의 대운으로 흐른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의 팔자의 명조에서 오행의 구성상 특정 오행이 없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살 구조인 경우에 재성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명조 팔자와 운의 흐름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주 감명은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자와 운의 흐름에 따른 상생 상급관계 및 합 형충파해 등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간과 천간, 천간과 지지, 지지와 지지의 글자들의 상관관계 및 합 형충파해 등 생극재화에 다양한 변화의 변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평간 등 특정한 오행의 강세, 음양의 형세, 억부나 조우 등에서 중화 여부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살펴서 변화하는 운명의 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마다 오행의 운이 바뀌어지기에 목과 토금수 어떠한 오행의 기운이 운에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원국에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등 운의 흐름에서 특정 오행의 기운이 중복적으로 겹쳐 들어올 때 운명의 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우가 무너지거나 오행의 형세가 기울어지거나 평간 등 특정 오행의 기운이 강해질 때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천간과 지지에서 합, 형충파해 등 특정한 글자와 글자의 상생 상극관계가 이루어질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행의 형세가 이렇게 시소처럼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명조 및 변화해가는 운의 흐름에 따른 오행의 변화에서 조화로움을 맞춰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신의 오행이 있고 반면에 불균형을 심화하게 하는 좋지 않은 기신의 오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운, 세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의 운의 흐름에 따라 사주 내에 합, 형충파해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오행의 형세와 자신의 용신 및 기신 운이 바뀌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용신은 사주 구성상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주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오행이라 하겠습니다. 사주의 중화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활용점정 같은 핵심적인 오행이 되겠습니다. 천부적으로 부여된 사주 내의 중심 기운, 나의 독특한 기운, 나를 주도하는 기운으로 성패, 기륭의 시기, 기륭하복의 변화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나 운의 흐름에 있어 우리 인생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통간 등 기신을 제압하는 오행, 통관시켜주는 오행, 약한 일간의 힘을 도와주는 오행 등이 되겠습니다. 기신은 사주 구성상 부조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주 구성상 평간이 많은 사주에서 평간운이나 평간을 생해주는 재성운이 대운, 세운, 월운에서 또 들어올 때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이 평간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사주 내에 균형이 깨져서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 구성상 수가 많은 차가운 사주에 대운, 세운, 월운 등에서 금이나 수의 기운이 또 들어올 때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주 원국의 팔자 구성이
어느 한쪽의 오행으로 치우친 종격사주의 경우에 이행격, 삼형격의 사주에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주들은 거의 드물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운, 세운 등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합충이 일어나게 돼서 용신과 기신의 오행이 변하기도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목화토금수 어느 하나의 기신 오행으로 인한 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기신인 사주는 목 기운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겠습니다. 화가 기신인 사주는 화 기운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화재 등으로 화를 입게 되겠습니다. 토가 기신인 사주는 토기운의 흙으로 인해서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고, 또 금이 기신인 사주는 금기운의 쇠붙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가 기신인 사주는 수기운의 물로 인해서 익사한다든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여기 춘천에서 소양댐 방류로 인해서 송어 양식 또는 횟집을 하다가 물에 다 떠내려감, 또한 장마에 지하 노래방에 물이 들어와서 카페트고 다 젖어가지고 장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기신인 경우에는 물과 관련된, 차가운 것과 관련된 장사를 하면은 사업이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용신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우선순위가 있다 하겠습니다. 평간의 폐해 등 사주 내에 병양용신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태어난 경우에 조우용신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병양용신은 평간 제거가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군비쟁자나 제다신약의 사주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오행이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우용신이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생이나 한겨울생의 경우에는 조우용신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억부용신으로 오행의 형세와 분포 여부를 보고 강한 오행은 좀 눌러주고 약한 오행은 좀 북돋아주는 이런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 용신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간용신이라 그래서 대립된 두 오행을 소통시켜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물인 수와 불인 화의 기운이 대립되어 있을 때 목의 기운이 들어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시켜주는 오행을 용신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황용신이라 해서 사주 내에 어떠한 특정 오행의 기운으로 넘쳐 있을 때 이러한 특정 오행에 따라가는 종격사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맹파, 명리 등 다양한 사주의 감명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병약용신은 일간을 심하게 극하는 평간 등 특정한 오행이 쏠려있는 경우에 그러한 오행의 기운을 누르거나 기운을 빼내는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평간을 식신제살하거나 살인상생하는 오행이 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조용신으로 차가운 사주라면 목화의 오행이나 조토에 뜨거운 기운이 오는 것이 좋고, 뜨거운 사주라면 차가운 금수 오행이나 습토의 기운이 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4월이나 5월생, 또 한겨울에 해월생이나 자월생의 경우에 이러한 조우용신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 구성에 따라서 한여름에 미월생이나 한겨울에 축월생도 이러한 조우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억부용신은 강한 오행은 누르고 약한 오행은 좀 살려주는 사주 내에서 오행의 형세와 분포가 조화로운 중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인성과 비겁의 자신편의 오행의 기운과 식재관의 상대편 오행의 기운이 중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통관용신은 사주 내에 대립된 수와 화의 두 오행이 있다면 소통시켜주는 목의 오행이 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황용신은 특정 오행에 따라가는 사주 구성이 어느 특정 오행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 대세에 따라서 차라리 강한 오행의 세력에 종하여 따라가는,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사주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물상적으로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좀 조화롭게 있는 이러한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차라리 특정 오행이 없는 것이 또 사주에 좋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살의 구조라면 차라리 천간에 재가 없는 경우가 더 좋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맹파, 명리 등 기타 다양한 사주 감명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신 중에서 병약 용신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병약 용신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 내에서 병이 되는 오행이 있는 경우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간의 폐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평간은 일관과 음양이 같은 오행으로 강력하게 일간인 나 자신을 극하기에 이 평간의 세력이 강력할 때 병마나 사고 등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간을 살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간에 재가 있거나 운에서 재성이 온다면 재생살로 평간의 폐해가 더욱 심화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식신제사를 하거나 살인상생의 사주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꿈의 몽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듯이 사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한 여건이나 상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평간의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 남편의 학대를 받게 되거나 또는 남편이 병마로 고생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신체적 질병으로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나 신장염 등 약한 오행에 발병돼서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 사고나 특정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등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 평간의 폐해가 각기 다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지 원국에 평간이 있으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평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아주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용신 중에서 조용신 또한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주라면 차가운 수의 기운이 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뜨거운 사주라면 뜨거운 기운이 올 때 조화로움이 무너져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뜨거운 사주는 술이나 스트레스, 화병 등으로 인해서 또는 열사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심장, 시력 등에 문제가 있게 되거나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화재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예로서 뜨거운 사주였던 친구는 2018년 무술년 아주 무더운 해였습니다. 그 여름에 6월 6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었는데 입주민 대표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스트레스도 우리말로 하면은 화병, 이러한 화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지원국의 미토와 대운에서의 축토, 또 무술년, 이렇게 축술비 삼형살로 인하여 실족사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조용신의 경우에 차가운 사주라면 따뜻한 목화의 기운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차가운 사주인데 또 차가운 기운이 올 때 조화로움이 무너져서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차가운 사주인 경우에 주로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사고가 나더라도 장마나 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겠습니다. 차가운 사주라면 경자년처럼 이렇게 금생수로 차가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차가운 사주인 경우에 신체적으로 수와 관련된 우리 인체의 신장, 콩팥, 방광, 생식기, 여성의 경우에 자궁, 우리 사람의 귀 등에 문제가 있게 되거나 냉증, 독감 등의 질환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이 좀 독감에 가까운 이러한 차가운 계절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등의 다른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 하겠습니다. 억부용신은 사주에서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느 특정 오행이 많거나 적으면 좋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오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균형과 조화에 도움이 되는 오행이 용신, 깨트리는 오행이 기신이 되겠습니다. 즉 사주 내에 목화 토금수 형세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살펴서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서 극을 하거나 설계해주는 오행이 오게 됨으로써 중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고 더더욱 중화를 깨트리고 가중시키는 오행이 기신이 되겠습니다. 사주 꿈의 몽 장명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사주의 격국, 12운성 등 천간과 지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주에 격국이 있습니다. 격국에서 격은 어떠한 틀, 형으로서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타고난 그릇으로 품격과 중심이 되는 형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격국은 자신의 사주 구성에서 가장 강한 중심의 기운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운은 월지로 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서로가 태어난 달이 반대의 계절이면 좋다. 정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서로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서로가 반대의 계절에 태어나면 궁합 볼 것도 없다. 간단히 볼 때 그러한 방식이 쓰인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주의 형국을 살펴봐야 하겠죠. 격국에서는 자신의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봐서 어떠한 운세적인 특징이 가장 강한지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10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격국에서 월지의 지장간이 투출한 경우에 투출된 오행을 격국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월지 그 자체를 격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격국을 잡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10가지로 살펴보면 편인격, 정인격, 비경격, 겁재격, 식신격, 상관격, 편재격, 정재격, 편관격, 정관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종격사주는 예외로 한다 하겠습니다. 인성이 강한 경우에 종관격, 비겁이 강한 경우에 종환격, 식상이 강한 경우에 종합격, 재성이 강한 경우에 종재격, 관성이 강한 경우에 종살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각 격국의 특성을 살펴보면 편인격은 한 곳에 치우친 생각, 의심을 좀 잘합니다. 특별한 좀 특수학문 또 고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철학인, 예술가, 역술가 또는 역학이나 외국어 등 특수학문 분야, 명상센터, 종교단체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인격은 좀 순수하고 내성적인, 뭔가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러기 때문에 좀 사기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로 학문의 길, 교직이나 연구직의 학자, 자선단체 같은 곳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경격은 신체적인 스포츠 분야, 주체성이나 자존심, 독립심, 추진력, 고집 등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개인 사업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나 포크레인 기사, 프리랜서 등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회사나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겁재격은 일간이 양인 경우에 양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 악발이 좀 경쟁심, 투쟁, 투기 이러한 쪽에 강하고 좀 독선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신격은 겸손, 배려, 베품, 어떠한 전문성, 청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식주 등 식복이 좀 있고 낙천적이며 손재주가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구원, 제조업 분야, 전문 분야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나고 예능이나 창작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관격은 기획력, 말솜씨 등 비상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야 해서 기발한 착상, 아이디어, 퓨전 음식 등 창의적인 분야가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한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래서 혁명가라든지 IT 분야 또는 방송인, 유통업 등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7번째 편재격은 뜬금없는 재물, 일확천금을 바라는 재물의 관심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좀 대범한 빠른 판단과 수단과 요령이 뛰어나서 법무술수 요런데 좀 능하다 하겠습니다. 절간에 가서 새우젓 얻어먹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즉흥적, 유용적으로 쓸 때는 통 크게 좀 팍팍 쓰는 도박이나 투기, 모험심, 배짱 이런 것이 좀 뛰어납니다. 사업가나 장사꾼에게 많다 하겠습니다. 8번째 정제격은 정직, 성실, 계획, 착실하고 합리적이고 근검절약, 알뜰살뜰한 아주 계획적인 꼼꼼한 아내의 격국으로서는 최고라 하겠습니다. 저의 집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여자분이 정제격인데 그 남편분이 말하기를 한번 돈이 통장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고, 나쁘게 말하면 수전노, 구두쇠가 되겠습니다. 제털 빼서 제구멍에 박는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공무원, 월급쟁이가 많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융, 격리, 세무, 통계 등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평강격은 절제력, 통제력, 카리스마, 난간 극복, 인내심, 위험한 일을 잘 처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경호, 인명구조, 위험물 관리 등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본 어느 분이 평강격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가스 배관, 설비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강격은 전문직, 특수직, 기술직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사법 등 특수 분야에도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정강격은 원리원칙, 규칙 준수, 성실,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무뚝뚝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을 수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대기업의 직장생활에 어울리면서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갈 팔자라 하겠습니다. 종격사주는 어느 특정 오행에 기운이 강한 사주라 하겠습니다. 종강격은 인성이 많은 마마보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종합격은 좀 비겁이 많은 자신의 주관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종합격은 좀 식상이 많은 좀 활동적인, 종제격은 재성이 많은 남자라면 공처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살격은 관성이 많은, 여자에게 이렇게 관이 많으면 남편에게 좀 의존적인 남편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중고등학생에게 심리적성 검사, MBTI 성격 유형 검사보다 그 학생의 격국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학생의 성격, 사람됨, 행동 특성이나 직업운 등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밀하게는 음양오행의 형세 분포, 천간과 천간, 천간과 지지, 지지와 지지 간의 상관관계, 대운, 세운의 흐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러한 사주를 봐서 자신의 특성을 좀 미리 알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사주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주는 개인별로 아로새겨진 인생길의 청사진이요, 신체적인 특성과 사람됨, 인간됨을 나타내는 바코드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번째, 자신의 사주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일곱자와의 오행의 분포 및 형세,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 특정 오행의 있고 없음, 많은 오행 등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주 용어에 정간 편간의 관살 혼잡사주, 공재 편재의 재성 혼잡사주, 재생관 구조인지 재생살 구조인지, 관인상생의 구조인지 살인상생의 구조인지, 자신의 사주 내에 재물은 많으나 신약한 재다신약 사주인지,
자신의 사주 내에 평간을 제압하는 식신이 있는 식신 제살 사주인지, 사주 내에 재성을 놓고 비견이나 겁재가 다투고 있는 군겁쟁제 사주인지, 정관을 극하는 상관이 있는 상관 경관 사주인지, 식상이 재를 생하고 있는 식상 생재 사주인지, 자신의 재성이 강해서 인성이 무너진 탐재 교인 사주인지,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는 편인 도식 사주인지, 상관을 제압하는 상관 패인 사주인지 등등 자신의 사주에 관한 특징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러한 것을 검색하면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잘 해설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성을 쓰는 사주로 학문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재성을 쓰는 사주로 사업 분야로 나아가야 하는지, 관인상생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러한 관직에 나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용신에 해당하는 분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관련을 맺어 나가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를 판별해야 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자신을 생해주는 오행인 인성 및 같은 오행인 비겁의 형세가 자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간을 기준으로 내가 생하는 오행인 식상, 내가 극하는 오행인 재성, 나를 극하는 관성의 오행은 상대편의 형세가 되겠습니다. 내가 활동하는데 힘이 빠지고 내가 선하기에 움켜쥐느라 힘들고 나를 두들겨 패기에 내가 힘들어지는, 내 기운을 약하게 하고 내 기운을 빼내는 식재관이 상대편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상극관계로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내 일간이 화인 경우에 이 화를 생해주는 목을 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는 비겁, 또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는 식상, 내가 극하는 오행인 금은 재성, 나를 극하는 수는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인성과 비겁이 내 편이 되겠고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오행인 목 인성과 나와 같은 오행인 화 비겁은 내 편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인비, 인성과 비겁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 식상이나 내가 지배하는 오행인 금 재성이거나 나를 지배하는 오행인 수 관성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재관으로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편이 많으면 신강한 사주, 상대편이 많으면 신약한 사주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지가 어느 오행으로 되어 있느냐, 월지는 제강이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지는 30%에서 50%, 나아가 60%, 70% 가산을 해서 살펴본다 하겠습니다. 홍순애 박사 TV에서 교양으로 옛날 이야기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소도둑놈 잡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12운성이나 왕상휴수사, 12신살, 궁성론, 합형충파의 신살에 대한 이해 및 대운세운의 흐름을 원국에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의 대중화를 주장하지만 사주에 접근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자와의 오행의 상생상극의 상관관계를 살펴서 변화하는 운명의 길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죠? 천간과 천간의 합과 극, 천간이 지지에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 있는지 왕세 강약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12운성, 왕상휴수사, 지지와 지지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으로 합, 형충파에 또 12신살, 기타 신살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운세운의 흐름에서 천간과 천간, 천간과 지지,
예, 지지와 지지의 글자들의 상관관계 및 합형충파해 등 특정한 글자와 글자가 어울려지는 신살 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의 변화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궁성론으로 볼 때 연월일시의 사주 기둥의 위치, 궁에 따라서 연주는 조부모의 자리, 국가, 월주는 부모의 자리이자 사회, 일주는 부부의 자리이자 가정, 시주는 자식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지원국의 팔자에 대운, 세운, 월음 등 운의 변화에 따른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인 용신과 자신에게 와서는 안 되는 기신이나 어떠한 특정 오행이 겹쳐져서 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천간은 기, 공간, 이상, 기질과 성품의 정신적 차원이고 지지는 질, 시간, 물질적이며 실제의 현실적인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합과 형충파해, 합하고 극하고 배척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주원국 팔자의 운에서 겹쳐 들어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천간합으로 각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인합 목, 무게합 화가 있습니다. 지지육합으로 자축합 토, 인해합 목, 묘술합 화, 진유합 금, 사신합 수, 오미합 화가 있습니다. 지지삼합으로 시간에 따른 목과 토금수 오행의 운동성의 변화로 해묘미가 어울려질 때 목국, 인호술이 어울려질 때 화국, 사유축이 어울려질 때 금국, 신자진이 어울려질 때 수국을 형성한다 하겠습니다. 지지방합으로 방이나 계절로 인묘진, 봄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사오미, 여름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신유술, 가을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해자축, 겨울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글자가 모여질 때 각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이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특정의 글자가 모여질 때 안 좋은 형살로 인사신, 축술미, 사명살이 있습니다. 요 세 글자가 모여질 때 안 좋은 사건, 사고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주 구조에서 자신의 용신에 해당할 때는 그 반대로 오히려 권력을 잡거나 기세를 떨치게 되겠습니다. 인이 호랑이고 사가 뱀이고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존재지만 내가 그것을 잘 부리면 오히려 내 기세를 떨치고 내가 권력을 잡는 그러한 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축술미 삼형살은 토의 기운이 뭉쳐진 것으로 사주 원국이나 대운, 세운 등에서 들어와서 축술미 삼형살이 이루어졌을 때 사건, 사고나 신체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토가 중앙이기에 위장이나 당뇨병 이러한 것에 특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친구가 실족사한 그 당시에 축술미 삼형살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형살로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글자가 모여질 때 안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묘형살로 자와 묘가 어울려질 때 안 좋은 일로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사례로 부부간에 좀 갈등이 심했는데 공교롭게도 남편과 아내의 사주에 이 자묘형살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국은 반대 기운으로 극충하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 하겠습니다. 천간은 극이라고 하고 지지는 충이라 하겠습니다. 천간에 극으로 갑경, 을신, 병임, 정계가 있습니다. 지지에서 인신충, 사해충, 자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이 일어날 때 사주 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충보다 조금 약하지만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오묘파, 사신파, 술미파가 있습니다. 또한 해, 천이라고 그래서 좀 옆에서 치는 인사, 묘진, 추고, 자미, 신해, 유술천이 있는 바 글자와 글자가 만나면 좀 좋지 않은 일로 실현됩니다. 특정 글자의 조합인 신살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원진살이라고 그래서 눈을 흘겨보는, 좀 가까이 하면은 미워지고 멀어지면 또 그리워하는
6가지로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슬원진이 있습니다. 귀문관살이라고 해서 신기가 있고 영적 능력에 좀 뛰어난 민감한 아주 두뇌가 좀 천재적인, 반면에 변태적이거나 정신 이상, 의처증, 의부증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미 귀문으로 좀 영적인 신기가 있는 무속인이나 사주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주에 인이 있는데 대운에서 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미 귀문에 저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천라지망, 백호살, 괴강살, 양인살, 현침살, 고란살, 상부살, 천을기인, 문창성 등 아주 여러가지 신살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사주 내에 이러한 신살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해설과 함께 사주의 예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래 박사 TV 교양으로 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알림사항으로 홍순래 박사 TV에서 이렇게 꿈의 몽, 사주, 장명, 한자, 교양을 검색하시면 살펴보시기 좋겠습니다.